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 공보특보,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렇게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요즘 정치권 상황, 녹취록 폭로전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죠. 이재명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짧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의 내용이 저희 방송에서 직접 들려드릴 수 없는 수준의 수위인 관계로 해당 녹취를 공개한 장영하 변호사의 이 설명으로 그 내용을 가름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 내용 화면으로 보시죠. 이 파일은 대부분 이 후보가 형 재선 씨 및 형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가 이루어진 수십 차례의 통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전화로 형과 형수에게 개놈, 빙의, 불쌍한 인간 등 모멸적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었습니다. 이 후보는 형 재선 씨에게 정신병원에 가자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재선 씨는 이 후보가 밤늦은 시간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수시로 자신의 위치를 묻자 내가 위치를 가르쳐주면 강제 입원시키려고 그러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공개한 이 장영하 변호사, 바로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이자 배우 김부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장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형과 형수에게 모멸적인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었다면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해당 녹취가 이루어진 건 무려 이 10년 전입니다. 2012년의 일인데 하지만 10년 동안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죠.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이재명 후보의 이 욕설 논란, 이번 녹취 공개가 글쎄요, 이재명 후보에게 그동안 반복돼 왔던 이 문제이긴 하지만 저렇게 또 다른 내용의, 또 다른 종류의 욕설 파일이 공개된 것,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에게는 반복되는 일로 그냥 인식될까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내용이 이 대선 전국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한다는 것 자체가 모두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나 일단 이런 게 또다시 공개를 됐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내용은 잘 보면 그동안 얘기되었던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외에 형과 형수를 향해서 하는 굉장히 난폭한 언어들, 그 배경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된다면은 기존의 욕설에 대해서 오래됐으니까 지워졌던 어떤 대중들의 기억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끌어올리는 효과까지 덧붙여져서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왜 10년 이상 이런 것들이 나왔음에도 이게 계속 불거지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작업이 결국은 불충분했다. 진정성이 국민들께 닿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이 불거진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이 공개됐을 때 이 네티즌들 일부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이재명 후보의 욕설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만 해도 실제로 공개될 일이라고는 생각 못 했었는데 이 두 녹취록이 또 나란히 또 공개가 된 셈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대 대선에서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가 난무했던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가 네.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34년 정치 인생에 이런 대선은 처음 봤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이재명 후보 쪽이나 이걸 다 종합해서 보면 68년을 돌아봐도 이런 대선은 없었다라고 아하.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양강 대선 구도라고 했을 때 과거의 선례를 보면은 이제 2002년에 노무현 대 이회창 대결이 있었는데, 그 당시 두 분의 별명만 보더라도 바보 노무현, 네. 대쪽 이회창이었거든요. 네.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인물인지 바로 드러나는 별명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2012년 대선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서로 모두가 극렬한 지지자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 극렬성하고는 분리되는
본인들의 조금 뭐랄까 종교적인 이미지랄까 경건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파괴됐다라고 네. 하는 거고 이게 후보자 본인의 특성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휴대전화 녹음이라는 것을 생활적으로 쓸 수 있는 첫 세대이기도 해요. 네, 그런 그렇죠. 과학기술의 변화까지도 겹쳐져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이번 대선에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의 색깔론 지역주의 뭐 일방적 음해 이런 것보단 좀 낫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가족 리스크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결국의 판단과 주도권은 국민들에게 있다. 이 점은 계속 명심을 한다면 네. 비호감 대선을 오히려 국민들이 호감 대선으로 생산적인 대선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말 그대로 과거에는 이런 녹취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처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요.